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 경제 분야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 모시는데 오늘은 좀 아주 많이 색다른 분 모셨습니다. 네. 비겁한 돈이란 투자 입문서를 최근 내셨는데 원래 직업은 이분 개그맨이십니다. 네. 그것도 아주 유명했던 네. 저도 알 정도입니다.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비슷했습니까? 어떻게? 예,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자, 네. 비겁한 돈의 저자이자 개그맨이자 투자자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겁한 돈의 저자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와. 원본으로 한번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해주시죠. 저 진행자 왜 저러는 걸까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것도 있어. 조사 안 하면 다 나와. 약간 아침형 인간 아니시죠? 그쵸. 아침에는 그죠? 잘 아무래도 활동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밤 11시였으면은 텐션이 이것보다 훨씬 맞아요. 더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애기 또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똑같네요. 저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네요. 이 아침 시간이. 전쟁 같은 날 보내셨다는 개그맨 뺨치는 그 예능감 뽐내는 경제쇼 꽃사슴 오윤혜 씨.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예인이 오셔가지고. 그러게. 저도 좀 설렙니다. 아 그래요? 자리 바꿔드려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하고 같이 그 맞상대를 할 줄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오히려 이제 예전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자주 뵈서 저도 연예인 뵙는 지금 기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반갑다고 너무 인사드렸어요. 윤혜 네. 씨가 굉장히 저 무시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뭘 무시해요? 저기 뉴스 좀 보세요.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네. 예.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개그맨 제가 기억을 할 정도로 네네네. 개그 콘서트에서 그러니까요. 많이 뵀었거든. 그리고 네. 유명했던 개그맨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자꾸 했던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명하니 여전히 유명하세요. 아닙니다. 과거형이 맞습니다. 예,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예. 일단 먼저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네. 뭐 비겁한 돈이나 투자 입문서까지 쓰셨던데 네네네. 투자자로 변신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예. 우와. 왜 변신을 한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 2004년도에 KBS 입사를 했거든요. 공채 예. 시험을 봐서 예. 네, 공채 개그맨으로 입사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재능도 인정을 받았었고 예. 즐겁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란 부분이 온전히 저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2014년도에 제가 개그 콘서트를 나오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퇴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일이란 장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예능 출연을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아니면 고깃집 하던지. 사업을 그렇지. 한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망해 대부분 네. 또. 그것도 유튜버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좀 많이들 하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역시도 일의 장르고 내가 또다시 소유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나오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시드머니가 예. 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2014년부터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뭐 경제대학원도 바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좀 눈을 떠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예. 아니 약간 개그맨이 아니고 철학자 같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오늘 네. 이거 준비하면서 황현희 씨 나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개그 쪽으로 방향 컨셉을 좀 잡아야겠다 아니 했는데 우리 그거 아니네. 방향 다시 틀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네. 철학자님이자 근데 작가님이십니다. 제 개그맨 치고도 좀 진지한 편이고 그러신 제가 거예요? 개갈 때도 항상 정장을 입고 해가지고 좀 진지해 맞아, 맞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사실 굉장히 좀 조용하고 말도 좀 없고 그러시구나. 그런 성향입니다. 예. 책을 목소리도 쓰셨는데 엄청 좋고. 일단 책 얘기보다도 전에 네네. 그래서 투자자로 돌아서 네. 진짜 궁금한 거 그거거든요.
개그맨 때보다도 수입이 더 좋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투자 입문서를 이제 발표를 하고 책을 쓰고 나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그 지점인데 사실 그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있었어요. 너무 근데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문장도 어떻게 쓸까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전 나는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개그맨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꽤 알려진 개그맨으로서 벌었던 수입에 몇 배를 더 투자 수익으로 올렸던 예, 상황인 것이죠. 지금 현재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이제는 필수인 시대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투자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전 다- 시드머니를 가지고. 전 다 합니다. 주식, 부동산, 예, 예. 채권, 예. 금, 달러.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 근데 다 심지어 뭐 하시니까. 전 대두도 보고요. 대두가 뭐예요? 콩 가격, 어. 옥수수 가격도 보고 원유 가격도 보고 네. 최근까지 굉장히 강세를 달렸던 천연가스 가격도 보고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투자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두루두루 대박. 좀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우와, 멋지다. 투자 입문서 쓰실만 하네. 그러니까요. 대두, 천연가스. 대두까지 보신 지금까지 아. 전문가 중에 없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제가 뭐 대두에 투자라는 거 아니고 이제 이 흐름을 어느 그러면 흐름을 맞아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예. 비겁한 돈이라고 책 제목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비겁한 돈. 제목 앞에 결국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부를 얻는다라는 네네. 부제를 다루셨어요. 일단 비겁한 돈이라고 왜 제목을 정하신 거예요? 이 말에 좀 전제를 담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직장을 다녀야 될 것이고 뭐 회사에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육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기타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네.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을 버려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점이 과연 어떤 지점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지점은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을 했을 때 가장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투자 수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좀 전제로 비겁한 돈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 비겁한 돈의 시점이 아까 잠깐도 말씀드린 상승장의 초입을 쉬면서 적절하게 찾아내는 우리는 돈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쉼. 그 보니까는 쉼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였더라? 쉼과 비겁함입니다. 비겁함. 예. 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지금 잠깐 말씀하셨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저도 이 경제쇼 진행하면서 이제 쭉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은 주식하면은 그 쉬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지 못해요. 맞아요. 조급해. 예. 내가 지금 쉬었다가 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 찬스인데 뭐 이런 조급함. 그렇죠. 그 쉼과 비겁함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그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본인의 경험을 한번 살려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이 쉼이란 것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저는 이 쉼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과 노동을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 팔지 않는 모든 시간을 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다면 그거는 쉼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직장 내 활동을 하기 위한 나의 노동을 썼던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은 저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제 노동과 일하는 이 모든 시간을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곳에 팔지 않는 모든 시간을 저는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이 쉼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투자의 시작이 우리 일반 그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들이나 투자 시작하는 분의 이 투자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투자 시작. 투자를 처음 할 때 어떻게 과연 시작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전기차도 제일 유명한 브랜드죠. 뭐 태로 시작하는 테슬라. 예. 네. 얘기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됩니다. 야,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 저희 때는 안 됐거든요. 예. 네. 테슬라가 천슬라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중은 받아들여요. 맞아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갔다. 서울의 부동산이 몇 배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를 보고 이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영끌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동요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친구가 야, 나 이걸 얼마 벌었어라고 하면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의 초반에 진입하는
처음 진입한 투자자들은 그때서야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거기는 이미 파티인데. 그러니까 상승장에 초입에 진입을 해도 돈을 벌까 말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남들이 축제라고 할 때 그 축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축제가 시작된 곳이고 이미 다 술을 먹고 그 분들은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가봤자 이제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만 계실 뿐인데 거기 가서 술값 계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네. 술값 그런 계산. 시간이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내가 준비돼 있지 않은 누군가의 성공한 오늘을 보고 준비돼 있는 어제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오늘을 보고 그 투자의 물에 들어간다. 거의 뭐 전 100전 100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쉼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어제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자세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라고 하면은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네네. 입문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경제 기사를 1000개 정도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입문자가요? 1000개요? 너무하시네. 대단하시네. 아니 그 정도 이제 우와. 시간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오늘을 보려면 그들이 어제 했던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네. 어제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어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투자물에 저렇게 많은 돈을 넣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생각해 보면 공부를 서울대라는 이제 곳을 너무나 좋은 곳을 갈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최소한 12년 동안 공부를 그쵸.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 제가 친구한테 많이 묻거든요. 너 서울대 갈래 100억 벌래 하면 당연히 100억 거의 다 벌지. 100억입니다. 예. 당연하지. 이건 뭐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 100%입니다. 예. 100%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투자라는 장르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급해져요. 조급해지고 누가 벌었다고 하면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들어가서 무슨 당장의 이익을 봐야 될 것처럼 한 3개월만 하락장을 만나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손절을 하고 바로 나오죠.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경제 성공하기 기사를 그러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보게 되면 세상이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경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이런 쪽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의 초입을 발견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예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이 잘 계획을 세워서 쉬어라라는 내용을 책에다 좀 많이 담았습니다. 예. 와.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쓰셨어요. 네네. 길목을 지키는 투자. 길목. 뭐 알 것도 같은데 네네. 어떤 의미에서 길목을 지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 저에 있어서의 비겁한 지점은 제가 겪었던 그 비겁한 돈의 지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의 비겁한 돈의 지점을 전 정확하게 만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치. 훅훅 지나가면은 또 놓친 그 비겁한 돈을 벌 수 있는 지점을 또 놓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2014년부터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쉬면서 개그 콘서트를 나오면서 쉬면서 2년 동안 정말 책만 보고 유튜브로만 영상을 찾아보고 신문을 보고 계속해서 있었다가 저도 조급했죠. 어딘가에 바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지점에 부동산 공부를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제 첫 투자는 2016년에 서울 아파트에 부동산 잔에 집을 한 거거든요.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연끌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자산을 확보를 한 후에 또다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또 다른 분들 쉬면서 좋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주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되게 좀 친했던 세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부자는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계속해서 연끌을 해서 다른데 이제 갈아타기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럼 삶의 질이 나아지는 투자자는 누군데라고 물어봤더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걸 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세무사로서 정말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좀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장에 좀 들어보고자 또다시 주식장에 대한 공부를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네. 몸이 막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요? 제가 주로 했던 건 이제 미국 주식이었는데 미국 주식은 S&P 500이 연 13.5% 상승률을 보이는 그렇죠. 곳이고 항상 우상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막 몸을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너무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어가고 있는 시기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우상장하고 있으니까 네. 좀 그 시기를 찾아보자고 기다리자라고 해서 맞이했던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국내 코스피는 1100선까지 밀려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왔고 1400선까지도 실제로 갔던 그 시장에 네. 저는 10%씩 마이너스가 미국장이 떨어질 때마다 말뚝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네. 계속 재투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비겁한 지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쉬면서 기다리면서 공부하면서 하락장을 만나고 그 하락장은 반드시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확신, 확신. 믿음 그런 것을 갖고 투자를 했던 게 가장 큰 성공의 그 비겁한 지점이었죠. 근데 하락장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코로나는 되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네, 예측을 못했던 네. 엄청난 큰 하락장이었고 요즘 같은 하락장은 또 무슨 인플레이션이네 뭐 금리가 오르네 하면서 오는 또 하락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하락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의 하락장에도 다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계속해서 이 시장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하락장이 올 것인가, 그 다음은 또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네.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네, 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대응의 영역으로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전도 그렇고 2014년 그때도 그렇고 그 비겁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왜 비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겁한 이게 거에 꽂혔어. 뭐가 지금 비겁한 기자님. 거지? 우리가 직장 저분 왜 이러시는 생활, 걸까요? 아니 우리 뭐 또 진행자님도 그러시고 같이 나오시는 또 질문해 주시는 분도 그러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일에 있어서는 좀 다소 좀 비겁하게 행동한다거나 네. 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면은 좀 남의 손가락질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이 돈에 있어서는 조금 나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조금 당연하죠. 비겁해도 그 지점을 오히려 여기는 비겁한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곳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곳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네. 10억을 잃어야 누군가 10억을 버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누가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겁하거나 기회주의자로서 뭐 경제를 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비겁한 돈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내가 주식을 팔 때 이걸 누가 사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팔지는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사야 그 주식은 팔리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누가 예. 사주길 바랄 뿐이지. 네네. 제가 오늘 너무 진지한가요? 아니 아니 지금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약간 네. 진짜 멘토링 유튜버들 그거 방송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게 지금 책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지해지네요. 어떻게. 그 개그 콘서트는 없어졌고 개그 네네. 콘서트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개그 개그 콘서트가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네네. 뭐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저도 그 얼핏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도태되신 거잖아. 아우 잘린 거죠. 잘린 거잖아, 아, 그러니까. 진짜요? 예, 예. 유명했는데도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어. 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작가분 모셔놓고. 아니 근데 이게 개그의 유통기한은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 웃음꾼들 그러니까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개그의 유통기한은 6개월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코너가 히트를 하고 6개월 동안에 폭발력 있게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사라진 개그맨들이 너무 많고 너무 짧다. 그렇죠. 근데 그 생명력이. 6개월 이후에 뭔가의 전관 예우는 없습니다. 다른 코너가 아. 또 웃겨지지 않으면은 그건 역시도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상위 0.1%가 나머지 99.9%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이고 가장 비정규직이고 가장 빈익빈 부익병성이 가장 심한 곳이 연예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개그 콘서트 그래서 그 폐지되고 지금 새로 그 프로그램이 하나 론칭됐더라고. 코미디 네네. 빅리그. 계승자라고. 또 KBS네요. 아, 그래? 네네.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 아, 그런 거 생겼어요? 그래서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 나도 네. 처음에 계승자에서 뭐지 그랬는데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에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경쟁을 통해서 네네. 승부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진심으로 이 코미디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송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개그 콘서트는 재밌게 봤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이 이게 시장 논리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게 우리가 옛날 유머일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죠. 유머일본지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 유머일본지라는 것도 6년밖에 안 한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가. 6년 했습니다. 예. 개그 콘서트는 20년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 하나의 트렌드가 그렇게 오랫도록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같이 한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뿐이지 그게 너무 좀 아쉽다거나 퇴출했다고 해서 좀 속상하다거나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일은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걸 느끼고 그리고 2014년 15년부터 사실 좀 공개 코미디가 좀 쇠퇴기를 겪기 시작하고 사실 쇠퇴기를 겪다 보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모이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쉽게 얘기해서 몸값도 떨어지고 어디 행사를 갔을 때 몸값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가는 개그맨의 숫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개그맨의 수 역시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 일이라는 곳에 올인을 하고 있다가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좀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2014년도입니다. 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개그를 어쨌든 하면서 거기서 그 나름 꽤 유명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경험이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개그하고 투자하고 어떤 연관 같은 거 있을라나? 미시적인 영향은 없는데 거시적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요? 예를 들어 개그 같은 거는 이런 오늘 처음 뵙는 분이지만 이렇게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네. 나름 유명한 분인데. 아니. 본인은 알죠. 오늘부터 네. 알아주시면 본인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유명하다고 지금 믿고 제가 있어. 아, 저는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라 오윤혜입니다. 물론 이제 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처음 뵀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도 공감대가 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요즘에 뭘 좋아하고 뭐가 트렌드고 이쪽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예측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지금 어느 상황이고 금리가 이렇게 뛰고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 분위기를 읽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것을 내려다보는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시야를 돼요. 좀 넓게 보고. 네네. 그러시구나. 그 책에 보면 그 본인의 그 투자 성향을 아는 것만큼 소비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투자 성향하고 소비 성향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갸웃갸웃하거든요. 네,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파트에서 제가 썼던 글인데요. 예. 개그맨이었을 때 저는 노동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 충분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착각을 했었죠. 뭐 어떤 착각이냐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렇게 계속 맞아요.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은 써도 되는 돈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와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뭐 한겨울에 뚜껑 열고 다닌다든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너무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거 좋은데. 지금 그런 거 좋아. 저도 뚜껑 열린 차 타본 적 있는데 안 다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소비를 이제 너무나도 막 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시드머니로서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제가 존니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존니 선생님도 항상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 일반 우리 개미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되게 존경하는데 이 소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사게 하거든요. 커피도 네, 이제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는데 저는 이 소비라는 부분은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족하는 영역이고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아내가 얼마 전에 그 바디 클렌저를 좀 고가 뭐 선물을 받았는지 산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고가의 바디 클렌저를 사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저는 근데 통이 너무 작고 이게 너무 고가인 브랜드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거푸는데 거품도 잘 안 나요. 이게 막 거품 내는데 안 나고 그럼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더 못 쓰겠어요. 아까워 너무 그 줄어드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차에서 기름 줄어드는 느낌처럼 너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인터넷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모텔용 바디워시를 샀어요. 뭐 대용량 4kg짜리. 12,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4kg를요? 예. 그리고 다음날 그걸로 제가 바디워시로 샤워를 했거든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거품이 막 풍성하고 막 이걸로 머리도 감아도 되고 발도 닦아도 되고 막 이게 너무 좋. 그러니까 이게 소비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이 다른 하나의 바디워시는 20만 원이 넘는 고가란 그쵸. 말입니다. 양도 적고. 네. 근데 우리는 그 남자들은 그런 향이나 이런 것도 몰라요. 사실 어떤 만족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성에 있어서는 그 소비는 다르게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바디워시는 거품도 많이 나고 양도 많고 쓰는 이런 소비가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네. 이렇게 뭔가 돈을 절약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소비의 패턴이 맞다라고 제 자신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가을이라 후드티를 하나 사려고 제가 후드티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뭐 M 지금도 브랜드 입고 있잖아요. 나오셨네. 네, 오늘도 후드티를 입고 나왔는데 M 브랜드의 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스라는 뭐 그런 브랜드 가서 네. 나이키. 스포츠의 명품. 예. 나이키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건 좀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디다스. 예. 어쨌든 그 브랜드를 이제 후드티를 가서 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후드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롱에 박혀 있는. 예. 근데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고 나왔습니다. 그게 저에 맞는 소비의 패턴이라고. 근데 그게 아내분이랑 네. 부딪힐 때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아내랑은 이게 아니면 아내한테는 네네. 허락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것도 제어하시나요? 개인의 어느 정도의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뽑아서 쓰는 티슈 있잖아요. 네. 그걸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쓰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근데 바디 클렌즈 20만 원짜리 사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몰라요. 선물 받은 건지 뭐 진짜 산 건지 모르겠는데 반으로 오히려 제가 안 써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상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소비는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소비 패턴, 본인에 맞는 소비의 성향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내가 나는 남들이 봐주는 외제차가 좋아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 이제 땅에 굴리는 순간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된다는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지. 인지해야죠. 아니 그런데 저도 아까 그 바디 클렌저 그 물비누 아니에요? 물비누. 네네네. 네. 저는 네. 머리를 그거로 감거든요. 네. 그러세요? 샴푸로 감는 거 샴푸가 비싸서 안 감는 그 정도는 아니지. 제가 그러니까, 머리가 그쵸. 그건 아닌데 네. 그 바디 물비누가 네. 물비누로 머리 감으면 훨씬 더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머리도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그래서 그거 부인이 그 몇십만 원짜리 그 물비누 사셨다고 그래서 네네. 그거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네. 한번 물어봐요. 예,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알려드리면 직접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뭐요? 말이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네.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둬야만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인데 네네. 이거 좀 진리다.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가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저는. 그래요. 돈을 목적으로 산다는 건 돈 투자에 집중해서 돈을 잘 모아 놓는 게 나중에 돈 때문에
포기해야 될 거 이런 네네. 것들에 좀 자유로워진다는 건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방송인으로서는 좀 그렇지, 굉장히 건방지지. 좀 쉽지 그래? 않은 돈이 없다보다 보이고. 돈이 네. 없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돈이 있어도 있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있는 사실 척 어떻게 해보고 보면. 싶다 진짜. 그래서 네. 방송에서 항상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뭐 망했어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뭐 어디 사기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주로 방송인들은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퇴출되고 나와서 할 수 있었던 건 투자인데 투자에 있어서 그런 시드머니가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돈이라는 게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딱 관심을 갖는 만큼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그 허락을 해주는 게 바로 돈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굉장히 좀 세속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세속의 영역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이제 투자를 준비하거나 뭐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좀 시작하려는 분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특히 MZ 세대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고, 뭐 걱정 말아요,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없어질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래서 좀 솔직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오인혜 씨도 사실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여기서 당장 밖에 계신 PD님께서 다음 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그때 결국에 나한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출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네. 예. 그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방송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여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데 다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대가가 없는 일에 대해서 요즘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일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후배들에게 항상 개그 콘서트 뭐에 대해서 저희 뭐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후배들에게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던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신선 노름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저 혼자. 사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또 제가 느꼈거든요.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다라는 말을 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돼요. 저도 막 축가 친하니까 불러줘 한 번씩. 가면 5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친하니까 막 부탁하니까 공짜로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얘는 그냥 불러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게 더 익스큐즈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딱 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서로가 기분 좋은 네. 그런 뭐 본인의 몸값은 알아서 정하시고 뭐 그거 네.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후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할 때 물론 저도 KBS 그 직원으로서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지.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기자, 언론인이다 보니까는 후배들한테 돈 많이 벌 생각으로 했으면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삼성전자 가든가 뭐 어디 증권사 가서 트레이드를 하든가 뭐 그런 뭐 해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은 이 생활은 못 한다라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좀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이 좀 그러니까
꼰대라는 시각으로 자꾸 좀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아마도. 근데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 돈을 너무 쫓아가게 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정말 팩트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멀어지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기자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KBS라는 정규직에 계셔서 그렇죠. 그런 예. 걸 수도 있고 예. 좀 안정된 맞습니다. 직장의 분위기, 공기업이잖아요. 예.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돈을 더 불려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 2의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돈에 욕심을 부려도 된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일을 해서 충분히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되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연예인들 그 이제 인기 좀 시들해지고 네. 더 이상 불러주는 데 없고 그러면은 주로 고깃집 많이 차립니다. 사업 많이 하죠. 네.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주변에 그 동료분들 중에 많이 계시죠? 많이 했죠. 어. 예. 그분들 어떻습니까? 그 물론 성공한 분들도 있을 테고. 좀 안타까운 게 그 결국에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투자자가 있고 뭐 이제 법인을 구성하죠.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보통 이 구조가 4대 3대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연예인에게 3을 주죠. 그러니까 3대 3대 4가 되니까 결국에 뭐 홍보를 하면은 돈을 넣지 않아도 여기에서 네가 뭐 사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예. 이제 그 영업을 할 수 예. 있게라고 해서 이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죠 사실. 잘 될 때는 너무 잘 굴러가죠. 근데 대표적인 연예인들한테 치는 사기 중에 하나가 망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픈 뭐 이게 흔한 말로 뭐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겠지만 결국에는 전문적인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흔히 말해서 재무제표 왼쪽 오른쪽도 보지 못한다면 사실 이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거의 다 몰라요. 모르죠. 거의 다 그렇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횡령을 하고 있고 누가 돈을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회사 돈으로 사서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자기 통장으로 받고 이런 것조차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잘 안 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버리거나 이런 식이면 결국 이제 그분들은 사라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묻죠. 너 그렇지. 때문에 투자했다. 너 때문에 투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인지하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뭐 방송에 나와서 사기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고 대부분이 그런 일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연예인은 네, 이미지가 겪게 되는 제일 거죠.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대로 본인이 뛰어서 그 판을 읽지 못한다면 그 사업도 하진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럼 그렇게 좀 사업 같이 하자고 얼굴도 알려지고 그랬으니 같이 해서 굉장히 제안받고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그렇지만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치킨 사업 같이 하자고 막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뭐 어떤 치킨집 이름이 뭐예요? 근데 뭐 조사하면 닭 나와라고 해가지고 조사하면 닭 나와. 진짜 말도 조사하면 닭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 괜찮다고요? 조사하면 닭 나와. 그래서 말씀을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라고 했던 기억도 있고 뭐 왜 이러는 귤까요라고 해서 뭐 귤 회사에서 연락도 왜 이러는 귤까요? 제주도에서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요즘도 연락이 오는 게 뭐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어디 뭐 네. 상장하는데 뭐 네. 상장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뭐 어느 정도 지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엔젤 투자 같은 개념으로 저희한테 접근을 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뭐 저는 듣고 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시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전 구체적인 투자 비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니 그것도 네. 그렇지만 투자법 잠깐만 가상화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상화폐도 투자하세요? 가상화폐도 투자합니다. 아. 예, 투자에 있어서 귀를 막고 뇌를 막고 눈을 막고 있으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분들이 난 주식 안 해. 주식을 왜 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주식하는 분이 부동산을 왜 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투자는 뇌를 열고 귀를 열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투자의 순위를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매겼을 때 네네.
가상화폐는 한 몇 등 정도 됩니까? 가상화폐로서 수익을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상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모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투자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고 있어야 한다. 네,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금액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일정 금액의 목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를 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럼 1순위라고 투자의 1순위라고 보는 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투자 1순위요. 그래도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명백한.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1가구 1주택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예.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실거주죠. 예, 완전. 거주의 개념과 뭐 투자의 개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동산이란 게 뭐 R로 시작하는 시계와 C로 시작하는 가방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본인이 충분히 뭐 차고 메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하면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투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송을 조심하게 하시는데 오랜만에 나오시는 네, 거예요. 오랜만에 롤렉스 뭐 샤넬 네, 얘기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포트폴리오가 궁금한데 이제 그 황 작가님의 재산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 분배를 하는 게 투자처도 궁금하지만 투자 목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뭐 이런 있죠.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즘 이제 요 다음 제네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 이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금 증여세 내지 않고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저는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의 이름으로 미국의 S&P 500에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 스파이에 2천만 원을 넣어놨거든요. 아마 연간 13.5%의 상승률을 보인다면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면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은 또 증여세가 안 나오거든요. 2천만 원에 대한 증여를 법적인 그 한 안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18년 뒤에 어떻게 불어났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미 증여를 마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굉장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네네. 스타일이시네요. 그 성격이 엄청 꼼꼼하시다니까 아니요. 보니까. 꼼꼼한 게 아니라 네. 쉬어서 그래요. 쉬어서. 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간 살만 찌던데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웃지 마시고요. 1급 비밀을 말해버리셨네. 아니 뭐 개그할 때는 정말 너무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아이디어 회의하고 또 이런 방송할 때도 사실 제가 좀 많이 게으르거든요. 뭐 그래요? 저는 제 꿈이 침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는 거 좋아하시고. 네, 사실 오늘 나올 때도 가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생각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또 집에서 쉬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유튜브로서 영상 그러니까 경제 채널이 요즘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일부의 예전에 누렸던 그 정보들을 이제 그렇죠. 전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유튜브에 경제 채널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들 잘 찾아보신다면은 물론 제가 쉬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이 투자하기 전에 쉼을 좀 가지시고 이런 많은 투자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갑자기. 유튜브 한번 해보시거나 뭐 그럴 계획은 한번 싫습니다. 싫네요. 그렇게 잘 생각하셨네. 이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유튜브가 제 이제 개그하는 친구 중에 유튜브로 성공한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개그할 때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매일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 편집하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깔끔하게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접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할 때 아까도 잠깐 뭐 재무제표 얘기하고 그러셨지만은 네네. 주식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한 번도 자기가 산 그 기업주에 대해서 공시를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재무제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볼 수 있는 보지도 못하는 해석할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공시가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지 않는 분들도 거의 태반이거든요. 네네네. 그 본인은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공시를 들여다보거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그
연구합니까? 저도 그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일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의 어떻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투자는 상승기의 초에 그러니까 많이 좀 하락장을 겪었던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눌려 있거나 좀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주식에 아니면은 그 지수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네.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어떤 뭐 차트를 보는 법이라든가 뭐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한 책은 아니고요. 투자를 네.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거만큼 개그가 없죠. 사실 그건 개그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영역은 우린 인정하자 이거죠. 전문가의 그렇지.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투자해서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 우리는 하락장에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로 지수에 많이 하시는구나. 종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종목도 거. 합니다. 종목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 너무 두리뭉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1등 주식만 투자합니다. 거의. 아, 뭐 안전하게.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든가 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뭐 어떻게 남들이 안 보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주식에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제가 자산? 가지고 있는 금액이요? 네, 자산에. 한 30% 정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70%는 전부 다는 아니고 나머지 뭐 한 60%는 이제 부동산. 예, 나머지 10%는 뭐 가상자산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쉬면서 그 좀 시장을 보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나만의 그 연구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쉬면서 잘한 행동이 잘한 게 있었고 또 이거는 잘못 쉬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는 좀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물에 투자를 하실 때 계속 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잔심을 남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잔심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진심은 진정한 마음이고 잔심은 그 마음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잔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기사나 이 상황들이 모두 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연결고리를 연결해 놓는 거죠. 뉴런이 막 그런 작용을 하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신경이. 작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잔심을 남겨둔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동네부터 시작해라라는 임장. 네, 그 동네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동네를 이게 서울을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한강을 지나갈 때는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인데 예를 들어 한강에 들어갈 때 어디에 이제 재건축이 시작됐으면 그 옆에 재건축도 그렇다면 하지는 않을까? 저 아파트는 몇 년이 되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또 재건축이 벌써 조합이 만들어졌네. 그렇다면 가격은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됐다. 그럼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보고 그다음 주변에 초등학교는 몇 미터에 있을까라는 거에서 또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스타벅스를 이 건물에다가 어떻게 입점을 시켰지? 여기는 맥도날드를 어떻게 입점을 시키고 이렇게 됐지? 그렇다면 이 건물 가격을 한번 볼까 하면 벌써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그런 장을 보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연예계에서 연예 뉴스를 본다면 유재석 선배님께서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를 옮겼잖아요. 예, 그 회사의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왜 이 회사를 옮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관련된 것을 경제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놓는 이 잔심을 남겨놔라. 개그맨 되기 전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경제에? 이게 그러게. 좀 타고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럼 딱 잘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때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요즘에도 했는데요. 되게 명 진행자시네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인혜입니다. 왜냐면 오인혜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민을 해봤어요.
2008년도에 제가 연예대상 KBS죠 여기. 네, 아, KBS 맞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연예대상에 이제 우수상을 받았었는데 코미디부 우수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만약 내가 우수상을 받지 말고 나는 경제에 좀 관심이 많았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정면으로 맞아서 그것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까를 고민해서 엄청난 부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풀을 한 거죠. 계속해서 가장해 가는 건데 네. 결국 그런 생각이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일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또 그곳에서 퇴출이 되고 온전하게 이 일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그 입장이 오면 그 상황에서 다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생각을 하고 쉬면서 발전된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계속 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뉴스도 보이고 막 소식도 들리고 돈과도 연결시켜지고 공부도 중요하네요, 정말. 네, 아니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예전 개그맨 되기 전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개그맨 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제일 웃겼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예측하지. 네. 내성적이고 말도 없으니까. 네, 저 반장서고 나간다고 해도 막 나 못 나간다고 하고. 근데 개그맨이 되는 친구들은 장기 자랑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또 학업을 그때 쉬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쉬면서 제 장점을 1번부터 50개까지 한번 50가지의 나의 장점을 찾아보자라는 걸 배웠어요. 해봤어요. 50가지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없던데. 정확하게 짚으신 게 네. 1번에서 6번까지는 그래도 좀 잘 나와요. 뭐 귀엽게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도 여자들이 좀 날 좋아하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걸 적다가 이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거 적고 있죠. 막 손톱이 이쁘다부터 시작해서 코끝이 귀여운 것 같다. 뭐 이런 거 적다가 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뭐가요? 이거를 한 6개, 7개 적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내 말투를 자주 따라한다. 목소리가 진지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개콘에서의 그 저희 캐릭터가 나온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지하면서 겉모습은 진지한데 이제 하는 말 들으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말투도 진지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고 유행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저만의 비겁한 지점을 쉬면서 찾은 거죠. 예. 이건 좀 타고났네. 그럼 옛날에는 안 웃기셨구만. 저는 진짜 지금도 사실 너무 부끄럽거든요. 예, 이렇게 처음 보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요? 난 다리시네. 예, 저는 이성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항상 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냥 저 거짓말이야.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남자한테 여자가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아니 그 자리가 때. 타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 그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물론 말을 하겠지만 뭐 갑자기 뭐 억지로 막 갑자기 옆에 분에게 테이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이런 건 전 정말 못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무대에도 서본 적이 없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 그러면 뭐 시간이 거의 다 뭐 많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비겁한 돈 그 저자로서 투자자로서 그 투자의 원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지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어요. 비겁한 돈의 저자로서 투자의 원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일단 뭐 책에서 썼던 내용은 비겁한 지점을 찾기 위한 쉼을 갖고 잔심을 남겨서 나의 소비 패턴까지 완벽히 파악한 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우월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저는 이 책을 3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써보자.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패션의 사이클과 연관을 시켜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얼마 남기지 않고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뭐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쉼이라는 것을 정말 좀 응원을 하고 나를 온전히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황 작가님 뵈니까 또 다른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금융 지식인데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네네. 네. 지수라든지 뭐 어떤 걸 분석하고 그런 약간 이과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황 작가님한테는 약간 투자의 시각을 네. 내가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네. 막 이런 약간 멘토링 같은 그런 느낌? 네. 차분해지면서 네.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또 음. 다른 시각에서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100% 정말 동의합니다. 네. 조급하면 안 된다. 남들 맞습니다. 다 한다고 해서 쉼이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예. 비겁한 돈의 저자 황현희 씨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